안녕하세요. TMTV입니다. 국제결혼이 이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오래전 국가 지원 정책으로 결혼을 원하는 농촌 총각들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만남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죠. 하지만 2014년에 한국의 법이 변경되면서 많은 제한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국제결혼은 실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만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전처럼 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영상 한 편으로 부족하겠죠.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살짝 친구의 발가락을 밟은 적이 있는데요. 친구는 자신의 베트남 아내에게 제가 아프게 만들었다고 고자질을 하고 그의 아내는 웃으면서 컴사우라고 대답했는데요. 컴사우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을 가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간혹 이 컴사우 때문에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종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컴사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니 한국인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이삿짐 센터를 이용한 한국인이 이사 도중에 물건이 안 보여 살펴보니 한 직원이 물건을 받침으로 놓고 올라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에 기스가 날 것이 걱정된 주인이 그 직원에서 화를 내자 그 직원은 오히려 컴사오 라며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들은 한국인은 더 화가 나서 왜 당신이 괜찮다고 말해? 내가 괜찮아야지 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가구에는 기스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해석보다 문화적인 차이로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죠. 먼저 한국에서 괜찮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 자신이 용서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괜찮아라며 위로를 하기도 하죠. 전날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 상대에게 괜찮아 라고 묻기도 하고 네, 괜찮아요 라고 답하기도 하죠. 이런 의미들은 베트남의 컴사오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컴사오는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그냥 넘어가시죠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인들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직선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가 나중에 다시 거절하거나 행동으로 슬그머니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안 돼와 같은 맥락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베트남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의 경계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잘잘못을 가리려면 정확하게 말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는 것을 매우 어색해하며 멋쩍은 웃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싫거나 좋거나 곤란하거나 슬플 때도 베트남인들은 웃습니다. 웃으면서 컴사우라고 말하는 것은 베트남인들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사과의 의미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에서 실수한 사람이 컴사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으로 인해 화가 난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때 컴사우는 미안해요, 화를 풀고 진정하세요의 의미입니다. 베트남인들끼리는 이해되는 이 상황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왜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참아주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베트남인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잘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피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는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컴사우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일상인 경우죠. 또 다른 예로는 주변에서 매일 밤마다 시끄러운 파티를 하거나 가라오케가 시끄럽게 해도 주변 베트남인들은 컴사우라며 함께 항의하자는 다른 주민에게 대답합니다. 왜 참고 지내냐고 물어보면 개업했으니까 선전해야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잊어버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베트남인들은 큰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아도 간혹 미련 없이 컴사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당사자보다 주변인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빨리 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컴사우라고 하는 것이죠. 베트남에는 재산이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베트남인들은 그 물건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했다고 위로하며 초연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컴사우는 한국에서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오랜 전쟁과 식민 통치, 사회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상황에서 베트남인들은 컴사우로 자신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맥이나 상황, 역사와 문화 속에서 컴사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 외국인과 베트남인들의 관계에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하는 말과 문화가 컴사우인 것인데요. 문화적인 차이로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베트남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낸다면 그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는 베트남인들처럼 웃으면서 지적해야 하는데요. 장난스럽게 잘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야? 누가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장난스럽게 큰 소리를 친다면 당사자도 미안함에 멋쩍은 웃음을 짓게 됩니다. 서로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야단치고 대답하는 것이 베트남의 문화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말로는 미안하다는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어색한 웃음에는 마음으로 말하는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베트남인들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보다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베트남인들과의 이런 상황은 더 어려운 것이죠. 국제결혼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말보다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해와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상 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